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강규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척추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누가 척추 건강관리를 받아야 할까요? 이런 제목으로 제가 이제 오늘 글을 쓰고 영상을 찍어 보는데,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척추 관리를 받아야 된다. 어린이, 여러분, 어린이가 출생을 할 때 자기 엄마 자궁에서 3바퀴 반을 돌면서 머리부터 나옵니다. 그럼 간호사가 어때요? 머리를 당기잖아요. 그러면 어린애가 경추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경추의 변이의 리스크에 노출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엄마 치골이 벌어지면서, 엄마 치골이 10cm 이상 벌어지면서 애가 3바퀴 반을 돌면서 태어난다. 그럼 간호사가 머리를 당기면 그때부터 목 변이에 노출됩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이제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이런 특별한 말은 이 강 교수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척추 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폭넓고 깊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단순하게 수술을 하는 의사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척추 건강 관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저 말을 잘 들으면 좋은 팁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크고 작은 사고들, 또 이제 나쁜 생활 습관, 나쁜 생활 습관이라는 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 정중앙에 TV가 있어야지, 한쪽으로 치우치게 TV가 있다면 가족들이 한쪽으로 목을 틀어서 TV를 매일 보게 되잖아요. 그럼 또 척추의 변이가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방을 오른쪽으로만 든다든지, 또 아니면 어떻다? 오른손만 많이 쓴다든지. 예. 그 다음에 또 내가 오른손을 많이 쓰는 직업이야. 예를 들어서 카지노의 딜러 같은 경우는 카드를 뽑을 때 오른손만 쓰잖아요. 오른손만 계속 쓰기 때문에 어떻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른손을 계속 서면은 척추가 틀어지고 팔도 이상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균형 잡힌 일상생활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쁜 생활 습관, 한쪽으로 치우친 자세, 그죠? 한쪽 다리가 길다든지, 한쪽 신발이 많이 닳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 다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운동 중 부상. 운동 중 부상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정말 많죠. 왜냐? 운동선수들은 인간이 움직일 수 있는 범위, 즉 레인지 오브 모션, 가동 범위를 넘어서잖아요. 또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를, 그 극한 상황을 견디려고 더 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부상으로 인해서, 특히 척추 부상으로 인해서 운동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사고가 나기 전에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자신이 깨닫지 못한 사이에 척추에 무리가 가겠다. 스트레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대표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스트레스 받으면 목이 뻣뻣해 온다. 목이 뻣뻣해 온단 말은 무슨 말이다? 목 근육이 굳는다는 얘기예요. 목 근육이 굳으면 어때요? 뼈를 빨아 당기게 됩니다. 뼈를 빨아 당기면 어떻다? 목 사이에서 나오는 스파이널 루트라는 신경근이 눌리게 돼요. 신경이 눌리면 어떻다? 두통과 팔저림이 옵니다. 왜냐? 이 목신경에서 나오는,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두뇌와 양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두통이나 팔저림이 옵니다. 신경이 눌립니다. 자, 그런 논리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생 그 자체가 유아기에 세상에서 척추와 신경계에 받게 되는 최초의 충격이다. 이거 설명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임산부가,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임산부가 아기를 놓을 때 치골이 10cm 이상 벌어지다 보니까 이 치골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헐거워진 상태에서 똑바로 아물지 않으면 또 아기를 낳고 나서 좌골신경통이 옵니다. 그런 경우도 어떻다? 척추 관리를 받으면 좌골신경통이
눈녹이 없어지죠. 그래서 그런 팁도 알고 계셔야 된다. 나는 괜찮았는데 아기를 놓고 나니까 갑자기 자골식이 되어 왔어. 그런 분들이 이 이야기에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신경 레벨은 어떠냐면 마치 수도가 흐르는 호수와 똑같습니다. 신경이 눌리게 되면은 전달이 되질 않아요. 전달이 안 되면 그 신경하고 연결된 부위 장기가 이상이 있습니다. 통증을 느낍니다. 그러면은 신경 흐름을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수도 호수가 콸콸콸 흘러가. 그런데 수도 호수를 기역자로 꺾어봐. 그러면 콸콸콸 흐르던 물이 꽉 막히겠죠. 그럼 수도의 기능을 못 하잖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척추의 서브렉션, 변이가 와가지고 신경이 눌린다. 신경이 눌리면은 그와 연관된 장기에 반드시 병이 오게 되어 있다. 그와 연관된 장기에 병이 오는 건 물론이고 근육도 반드시 굳게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린이와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척추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노인분들은 어때요? 연세가 드시면서 근육도 약해져, 뼈도 약해져, 뼈의 골밀도도 약해져. 그럼 어때요? 척추의 변이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도 관리를 잘 받으시면은 척추 때문에 겪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태어날 때부터 노인이까지 누구나 다 척추 관리를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또 노인분들은 퇴행성이 오잖아요. 퇴행성이라고 하면 퇴행성 관절염도 있고, 그죠? 척추뼈 사이도 척추뼈 자체도 퇴행성이 옵니다. 퇴행성은 왜 옵니까?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뼈가 부드럽게 마모가 되면서 줄어들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지 않으면 번스프, 골극이 튀어나옵니다. 골극이라는 것은 여기에 삐쭉삐쭉 침이 나온다고 보면 돼요.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어때요? 내가 척추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돼요.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다니는 노인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골극이 나와서 그래요. 그럼 어때요? 평소에 운동을 많이 해주면은 그런 골극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엑서사이즈 이즈 골드, 운동 서진, 그런데 중국말 운동은 금이다. 그래서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노인분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연세가 드신 어르신일수록 운동을 하면은 효과가 더 좋습니다. 젊은 사람이 운동하는 것보다 연세 드신 분이 운동을 하면은 인체에 효과가 더 좋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척추관리, 체형관리는 어린이부터 노인에게까지 누구나 다 필요하다.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또 마지막으로 인간이 서서 직립해서 다니면서부터 척추가 쉽게 변이가 오잖아요. 자, 보세요. 척추가 이렇게 빳빳하게 일자로 서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쉽게 변이가 오겠습니까? 원래 인간이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악식스라는 꼬리뼈가 있잖아요. 악식스 꼬리뼈가 있잖아요, 인간이. 근데 인간이 기어다니다가 서서 열매 따먹고 기어다니면서 열매 따먹고 서서 다니고 편안해. 서서 다니기 시작해요. 서서 다니면서 편해졌지만 척추의 변이는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됐다. 그러니까 네 발로 기어다니는 짐승들은 꼬리뼈가 다 있는데 인간도 지금도 악식스라는 꼬리뼈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용불용설 원칙에 의해서 안 서니까 태화돼 가지고 점점 줄어들어가 지금 조금 남아 있어요. 물고기 보세요, 여러분. 꼬리를 팍 박차면서 나가잖아요, 앞으로. 꼬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꼬리가 기능이 있다니까요. 근데 인간은 조물주가 네 발로 기어다니게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 다니니까 어쩌다 척추의 변이에 쉽게 노출된다. 그래서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척추 관리는 누구나 다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적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의 척추 건강 관리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교수 교수입니다. 감사합니다.